모니터에 이 시가지가 보이십니까? 바로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건설된 프랑스 파리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파리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19세기 후반에 나폴레옹 3세가 제2 제정을 시작하면서 파리 시가지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합니다. 온통 악취가 넘쳐나고 쥐떼들이 들끓던 그 프랑스 파리를 새로운 근대적 삶을 누리는 그런 도시로 건설하게 되죠.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축적된 부로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던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받는 그런 근대적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많은 젊은 화가들이 바로 이런 파리의 근대적인 풍요로움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세계 미술의 역사를, 그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인상주의라고 불리우는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렸으면서도 다른 길을 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 산업화와 근대적 삶의 어둠과 이면을 그림에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드가라는 이 화가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세탁하고 있는 여인들인데요. 피곤해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파스텔화로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몽마르트에 바로 그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던 건물이 있었죠. 바또 라바르라고 불리우는, 지금까지 그 건물이 남아있는데요. 이 건물은 바로 이들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더 유명하게 된 거는 마티스나 피카소, 또 시인 아폴리네르가 이 바또 라바르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가장 하층민들이 담당하던 일이 세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시대에 그 물질적 풍요의 이면, 근대적 삶의 어둠을 포착하려고 했던 게 바로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 다르게 에드가 드가가 애쓴 것이었습니다. 드가는 또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바로 밧줄로 고개를 하듯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어린 소녀를 그렸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은 거대한 바를 즐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라 그러면은 오늘날은 이렇게 그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의 바는 거대한 공연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수들이 노래 공연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공중에 서커스단의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그 아주 넓은 공간이 왁자지껄하면서 당시의 파리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드가는 그런 바의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개를 타는 한 소녀를 그렸던 것이죠. 그림의 좌측 상단으로 위태롭게 줄에 매달려 있는 소녀를 그렸는데, 꼭대기 그 줄을 매단 도르래가
화면 캔버스상으로 잘려나가서 훨씬 더 저 소녀의 상황이 아주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래에서는 부르주아들이 흥청망청 누리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이 매달린 서커스단의 소녀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를 드가는 날카롭게 대비해서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드가는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드가가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는데요. 엠마 발라동이라는 가수를 그린 건데요. 저 아래쪽에 부르주아들이 카페나 바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 엠마 발라동이 노래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개의 노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엠마 발라동의 두 팔이 개처럼 앞발을 들고 서서 그 주인에게 이 굽신거리고 알랑거리는 그런 개의 형상으로 이 가수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 고개단의 어린 소녀처럼 이 가수도 그렇게 근대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부르주아들의 개처럼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계급의 처지에서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파리 근대적 삶의 아픈 이면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파리는 카페 문화도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이 그림은 드가가 그린 카페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창밖의 거리에서는 아마 오페라가 끝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가운데 한쪽 구석에는 기둥에 가려서 막 지나가고 있는 검은 형상의 남자가 보이고요. 카페 한쪽에는 그 남자가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막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정중앙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엄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면서 초조한 듯 저렇게 앉아있는 한 여인을 그리고 있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매춘이 성행을 했습니다. 드가가 포착한 이 장면은 아마도 오페라인지 저 공연이 끝나고 밀려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이 카페에서 앉아서 자기를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거리의 여인들에게 와서 한 젊은 여인에게 눈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서둘러 밖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다른 여인은 자기가 불려지지 못할까 봐 저렇게 초조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파리에는 이렇게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삶으로부터 밀려나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드가는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새로운 경향의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드와르드 모네만큼이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드가 드가를 주로 발레리나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드가를 아주 로맨틱한 인상주의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바로 전형적인 드가의 발레 그림이죠. 사선으로 내려오는 봉이죠, 저게. 발레리나들이 몸을 풀 때 저기에 발을 얹혀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황색과 그리고 푸른색 그리고 노란색의 세 색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캔버스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그림을 보아도 발레리나들의 푸른 옷들이 저 배경에 반짝이는 조명과 어우러져서 정말 산란하듯이 화면을 환상적으로 만드는데 이 두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뭐죠? 발레리나가 발레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하는 모습의 발레리나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드가는 왜 이렇게 실제 발레하는 모습보다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주로 그렸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누가 발레리나의 길에 들어서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드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레 그림을 그렸다는 것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대에 누가 발레 수업을 받으려고 했냐 하면 가난한 집안의 부모들이 자신의 어른 딸을 손을 이끌고 데려와서 대개 발레리나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발레리나가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발레리나, 어린 발레리나에게는 어른 남성의 스폰서가 달라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 발레를 통해서 이런 스폰서를 잘 만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이 더 앞장서서 이 어린 소녀들을 이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드가가 실제 발레하는 소녀를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맥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저 무대에서 화려하게 발레 춤을 추고 있는 저 소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만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 어린 소녀가 발레를 하고 있는 저 동안 가려진 무대 장막 뒤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이 소녀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드가는 실제 발레하는 모습을 그린 그 순간에 왜 이 소녀들이 발레의 길로 접어드는가를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흥청망청하던 당시의 파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파리의 이면, 근대적 삶의 이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가는 일찍부터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돼서 거의 말년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려서 인상주의 전시를 하던 그 시기, 1874년부터 8차례에 걸친 인상주의 전시회가 펼쳐지는 그 시기에도 드가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붓으로 그리는 회화보다 손으로 매만지는 조각 쪽으로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가가 스스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가 조각을 한 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그럼에도 단 하나의 작품만큼은 드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14세 발레리나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드가의 진품 작품입니다. 드가는 원래 이 작품을 밀랍으로 만들었죠.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는 밀랍으로 만든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갤러리인데요. 드가가 만든 이 원본으로서의 이 14세 발레리나 소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 1881년이었거든요. 제6차 인상주의 전시회에 이 작품을 출품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조각 작품도 청동이나 대리석 말고 그 이외의 재료로 이렇게 멀티하게 재료를 써서 조각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가는 사실 20세기 후반에나 볼 수 있었던 짓을 19세기 후반에 먼저 저질러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밀랍으로 이것을 조각을 하고 그 밀랍 위에다가 저렇게 헝겊으로 쉬폰 치마 같은, 저걸 아마 당시에 티티 스커트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나 봐요. 저런 스커트를 헝겊으로 입히고 그 위에 또 노란색 천을 대가지고 입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밀랍 조각의 저 머리가 실제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소녀의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온통 밀랍을 칠해서 상의 옷인 노란색과 머리에 덮어 씌운 저 머리카락이 조각과 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드가 작품으로서만이 아니라 미술사에 있어서도 아주 혁명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원래 밀랍으로밖에 만든 게 없었는데 이것을 드가 사후에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청동으로 그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28개의 청동으로 만든 작품이 전 세계 미술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14세 발레리나 소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재료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그런 조각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이런 그 실험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고요. 이 14세 발레리나 소녀의 자태 때문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했던 드가는 발레리나를 그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이 14세 발레리나 소녀가 저렇게 발레의 기초 자세를 저렇게 취하면서 상체를 바짝 세우고 저 먼 곳을 응시하는 저 포즈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던 소녀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었겠죠. 그렇게 미래의 풍요로움을 꿈꾸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당해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휩쓸려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먼 미래를 꿈꾸듯 응시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이 아무리 비굴하고 아무리 천박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4세 발레리나 소녀는 발레를 하는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 어떻든 참고 견디며 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어쩌면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시대의 인간의 어리석음은 나의 무게중심이 미래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욕망이 현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을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빛만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시대의 어둠도 볼 줄 알았던 화가 에드가 드가, 이 세상에는 빛을 보는 사람과 빛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빛이 그림자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빛을 동경하되 자기가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언제나 의식하면서 돌아볼 줄 알게 되죠. 그러나 빛만 보는 사람들은 그 빛만 추구하다가 자기가 빛인 줄 알죠. 그래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어둠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빛만 보는 사람들이 쫓는 그 빛이 진짜 빛일까요? 사실은 그는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드가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파리를 무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대의 빛만이 아니라 그 빛이 가져오는 어둠까지를 같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계를 그렸던 인상주의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화가였지요. 그래서 그는 인상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주의적 인상주의자라고 불러야 드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